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술제 대신에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학술 세미나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렇게나마 여러 학회 여러분 그리고 현재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학회 김승재 회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고려대 김상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PPT는 30여 장 되어서 주어진 시간에 끝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상당 부분 스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자료로 활용하시라는 의미에서 내용을 빼지 않고 같이 넣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뭐 이렇게 되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메시스 하면은 뭐 요즘 많이 이제 회자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로 자극한다 또는 뭐 촉진한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미량의 독소가 인체에 오히려 몸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현상, 그래서 뭐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말로서 호르메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독성 물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호르메시스의 정의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용량의 범위 내에서 즉 어떤 그 도수 용량을 투여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호르메틱 리전 여기서 보이시는 이 범위 내에서 유익한 반응을 갖다가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이제 어느 한계를 넘어서서 주어지게 될 때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함플 이펙트를 준다. 그런 측면에서 호르메시스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운동이 레독스 호메오스테이시스, 즉 산화 환원 반응의 어떤 그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암과 관련시켜 이야기할 때 운동의 호르메시스적인 특성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그러한 형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이 운동의 호르메시스적인 특성을 설명할 때 언뜻 떠오르는 것이 근육의 성장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량 저항 운동을 갖다가 수행할 때 근섬유의 마이크로 스트럭처, 즉 미세 구조에 있어서 어떤 손상이 나타나고 그렇지만 그런 손상이 결국은 머슬 그로스, 근성장에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손상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때는 결국 그것이 부상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운동이 호르메시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오른편에 보는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근육의 미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크로미어 즉 근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 액틴이나 미오신이나 트로포미오신과 같은 이런 뭐 데스민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단백질들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림에서 같은 메카니컬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어떤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뭐 이런 작용에 의해서 셀룰라이트 셀, 즉 위성세포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뭐 mTOR와 같은 아주 피 엔자임의 활성화를 통해서 근육을 더 이제 복구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머슬 크로스가 일어난다, 근육의 성장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 일종의 이제 호르메시스적인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그림에 보시게 되면 어댑테이션이냐 아니면 그거에 대한 실패냐 이것을 나타내는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용어가 있죠. 즉 과훈련 증후군, 오버트레이닝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자극이 주어지게 될 때 자극이 뭐 약한 자극만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얻는 생리적 이득도 상대적으로 더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또 너무 과도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회복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또 어떤 과보상 상태를 얻기가 힘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자극의 크기, 적절한 운동량이라고도 바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초록색의 형태로 적절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결국은 이런 과보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피지올로지컬 베니피셜한 효과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자극의 크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극이 한 번의 자극이 연속적으로 주어지게 될 때 그 자극이 어느 시점에서 주어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 그림에서처럼 예, 여기 1번 요 시점에 주어지면 너무 일찍 주어져서 이를테면 그런 그 누적된 효과 어떤 어댑테이션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너무 늦게 주어져도 이제 그런 효과가 소실된 다음에 주어지니까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 이 자극이 또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버트레이닝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자극을 휴식 시간이 없이 휴식 시간이 너무 짧은 상태에서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어지게 될 때 퍼포먼스에 저하가 나타난다. 결국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는 우리의 퍼포먼스라든가 또 건강 상태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그 운동 능력의 저하로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힘든 단계 그것을 이제 오버트레이닝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뭐 몇 개월 또는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까지 상당히 수행력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슬럼프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운동이 호메오스타시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운동이 이 호르메스적인 특성을 가장 많이 확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레독스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말하자면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산화적 스트레스 ROS라고 하는 것은 리액티브 옥시전 신드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반응성 산소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현식 교수께서 이 부분도 이제 관련되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그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인체가 이제 적응성 반응을 통해서 더 큰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와 계속해서 비슷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메틴으로서 즉 호르메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운동 요건이 요소로서 이 운동을 둘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가장 잘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 게 RONS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훈련은 결국 이 RONS의 반복적인 생성을 통해서 인체의 적응력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높여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RONS의 생성에 대해 인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이거에 대해서 더 큰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이제 면역력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그 어떤 운동의 이로운 효과가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RONS의 생성보다도 항산화 능력이 우리가 더 잘 갖추어졌을 때 그런 그 질병에 대한 내성, 저항성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항산화 능력을 초과하는 이러한 반응성 산소종, 앞으로는 이제 RONS를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응성 산소종과 니트로겐 스페시스, 즉 질소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의 생성이 많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DNA의 리페어 능력, DNA를 손상에 대해서 다시 복구하는 능력에 저하가 나타나고 그것이 결국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넘어가서 그래서 여러 연구들을 이제 살펴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RONS의 발생에 대해서 싱글 바우트 엑서사이즈, 일회적인 운동을 했을 때랑 정기적인 운동을 해서 장기적인 효과를 본 그런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결국 이 RONS의 생성이나 또 산화적 옥시데이티브 데미지, 즉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이례적 운동에서는 그것이 높아지지만 정기적인 운동을 거듭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민체의 엔티악시덴트 엔자임, 즉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이례적인 운동일 경우에 역시 증가하고 산화적 손상에 대한 손상을 리페어하는 경우도 역시 이례적 손상과 장기적인 운동의 효과로서 다 같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도한 운동에 의해서 이례적인 운동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산화적 손상에 대한 어떤 저항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한다던가 생리적 기능은 피로가 나타나니까요. 생리적 기능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복된 운동, 훈련이 결국은 이런 능력, 즉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인체의 능력을 개선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ROS는 결국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엘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 즉 전자 전달계의 과정에서 에너지 대사의 과정에서 이런 ROS의 생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ROS의 생성은 결국은 RNA를 손상시킨다든가 지질 단백질의 산화를 촉진시켜서 이것이 만약 우리의 인체에 엔티악시데이티브 캐패시티, 즉 그 엔티악시데이티브 데미지 캐패시티라고 할 수 있겠죠. 항산화 방어력을 감소된 상태에서 결국 이것이 노화가 이제 진행된다고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었을 때 변성 단백질이 축적되는 현상,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동맥경화,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 같은 경우에는 호모시스테인 같은 변성 단백질이 결국 이 동맥경화를 계속 촉진한다고 할 수 있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것이 뇌세포에 이제 축적이 돼서 결국 치매를 야기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인슐린 레지스턴스, 즉 인슐린 저항성과 또 당뇨병 같은 문제, 또 비만 같은 문제로 일종의 인플라멘터리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염증 상태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염증 상태는 과도한 ROS의 생성과 또 연관되고, 또 이것은 암과도 또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사이클리스트죠. 랜스 암스트롱의 그 모습인데요. 이 사람이 1996년도인가 이때 이제 고환암에 걸렸고요. 그 이후에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그 의사로부터의 설명을 들었지만 여러 가지 화학 요법도 받고 또 수술도 받고 그렇게 해서 초인적인 투병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투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경기에서 경기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7번이나 우승한 기록을 남긴 아주 전설적인 기록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 이제 도핑이나 여러 가지 음주운전, 또 불미스러운 일로 문제를 일으켜서 자신이 쌓은 명성도 상당히 추락하고 말았고, 또 그 자기가 우승 기록도 박살내는 그런 인물이죠. 제가 이 그림을 왜 올려놨냐면 2000년대 후반, 2007년도인가 8년도에 제가 카톨릭 의대에서 열린 통합의학회에서 운동과 암에 대해서 발표할 때 이 그림을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것이 이 고환암이 전문적인 사이클리스트에게 잘 나타난다는 것을 참석한 이제 여러 의사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역학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바로 이런 과도한, 물론 안장위에서의 어떤 운동이 이 고환암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개연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운동의 호르메스적인 어떤 문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특성을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그림을 그대로 또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 암에 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투병의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약물의 어떤 도움을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든가 혈액 도핑 같은 그런 그 도핑의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이런 암을 극복하는 과정도 그런 운동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는 점을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어서 역시 명성이 추락한 사람이지만 제가 사진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요. 어떻게 넘어가는데요? 네,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제 코니아라는 연구자들이 이제 암의 여러 단계, 암을 진단받기 이전의 시기, 그다음 암을 발견해서 치료의 여러 과정에서 신체 활동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신체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될지를 설명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시했는데 이것은 참고 자료로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진단 이전과 진단 이후 치료의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신체 활동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참조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제한된 여러 가지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그 운동이 암에 대해서 예방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역학적 조사는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누적된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과 암의 예방과 관련해서 가장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직장암이나 결장암, 그 다음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또 전립선암, 폐암 같은 것이 운동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런 것은 이제 역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운동의 효과가 이런 항암 효과를 가져오냐라고 했을 때 대충 4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운동 유발성 ROS의 생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ROS의 생성은 결국은 돌연변이가 발생한 세포의 아포토시스, 즉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이 세포가 무한 증식한 좀비 세포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살하는 길을 택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암이 발생할 위험성을 낮춰준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전은 이런 반복적인 운동은 역시 ROS라든가 프로 인플라메터리 사이토카인, 전현식 교수님께서 앞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는데, 이런 그 염증성 반응이 어느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런 것이 세포 내에서 항산화 효소들의 트랜스크립션, 즉 전사 과정을 촉진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 나타나면서 추후 나타나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인체가 그것을 방어하는 능력을 높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DNA의 손상이 나타나겠을 때 그것을 복구하는 세포의 시스템, 리페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로 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이나 앤티 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 즉 항염증 사이토카인과 호염증 사이토카인의 어떤 상호작용과 밸런스에 의해서 인체에 항암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대 들어서서 이 연구가 좀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되었고, 그런 연구 결과들의 기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은 많은 시간을 제가 쓸 수가 없고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미토콘드리아 내에서의 대사 과정이 안정시에 비해서 어쩌면 3배, 5배, 10배 이상 증가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런 레디칼이 슈퍼옥사이드 레디칼 같은 ROS가 자꾸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ROS의 생성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운동을 할 때 활동하지 않는 근육, 비활동 조직이 일시적으로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스케미아 상태, 즉 허혈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다시 혈류가 들어가면서 리옥시게네이션, 재산소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ROS가 급격히 생성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ROS가 생성되면 이것이 이제 세포 자체 내에서 발생했거나
외인성으로 ROS가 발생을 하게 되면 캐스케이드, 즉 캐스페이스 9이나 캐스페이스 8의 경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아포토시스, 즉 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이 돌연변이의 생성의 위험성을 오히려 낮춰주는 그런 작용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인성 항산화 요소의 트랜스크립션, 즉 우리 몸에는 SOD라든가 카탈라제와 같은 이런 그 항산화 효소들이 세포 내나 혈액 중에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그 항산화 효소들은 결국 산화적 스트레스를 인체가 받게 됐을 때 이것을 방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양 괴사인자 알파라든가 TNF 알파라든가 뭐 이런 프로 인플라메터리 사이토카인이 분비되었을 때 이것이 이제 세포 내에서 뉴클리어 팩터 카파 베타와 같은 이런 그 뭐랄까요, 전사 촉진인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의 그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이것이 세포 내에서 항산화 효소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과정, 즉 항산화 효소의 트랜스크립션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운동 유발성 ROS가 PKC 경로를 또 역시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프로테인 키네이스 C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아주 중요한 그 키 엔자임의 활성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효소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메커니즘은 DNA 손상이 일어났을 때 리페어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DNA의 더블 스트랜드,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데, 더블 스트랜드의 브레이크, 즉 깨지는 현상이 결국 인체 내부의 세포 대사의 과정이나 ROS의 생산 또는 이제 복제 과정에서의 에러에 의해서 이 DNA의 이중 그 스트랜드가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외인성으로도 우리가 뭐 화학 물질을 흡입한다든가 또 방사선이라든가 엑스레이 또 감마레이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쬐면 이런 그 손상이 나타나게 되죠. 문제는 이런 손상이 나타났을 때 인체가 이 손상을 탐지하는 그런 능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크포인트 액티베이션이라고 했는데 검문소가 일종의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그 검문 작용할 그 데미지를 손상을 탐색할 수 있는 인체의 능력, 그런 단백질 효소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 능력이 높아졌을 때 결국 이것을 잘 리페어 과정, 복구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아포토시스, 세포의 자살을 유도해서 이것이 뮤테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수선의 과정이 인컬렉트하게, 즉 부정확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런 염색체 내에서 그 뭐랄까요, 염색체 내에서 이런 뮤테이션, 변이가 축적됨으로써 암의 그 발생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운동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 DNA에 염기가 있죠. 그것이 뭐 아데닌이라든가 시토신이라든가 티민이라든가 또 구안, 이 4개의 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악시데티브 스트레스에 대해서 가장 그 포텐셜이 낮은, 즉 그 산화적 손상에 대해서 저항력이 가장 낮은 구아닌이라는 이 염기가 가장 쉽게 산화적 손상에 의해서 취약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산화물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생성물이 A 하이드록시 디옥시 구아노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산화 일종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산화 지표의 생성을 축적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런 산화 지표가 얼마나 많이 생성되느냐, 이것을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산화물은 누적되었을 때 이것이 노화의 중요한 기전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이것이 더 누적되었을 때 또 암의 생성과 관련지어서 이것의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손상이 나타났을 때 이런 손상을 리페어하는 중요한 효소가 바로 이 OGG1이라고 하는 효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OGG1은 옥시구아닌 글리코실레이스라고 하는 호르몬이고요. 호르몬이 아니라 효소고요. 이런 효소에 의해서 DNA 리페가 일어난다. 이 OGG1에 의해서 손상된 염기가 제거되는, 그리고 다시 이제 리페어가 시작되는 중요한 그 작용을 하는 효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연구에 의하면 세포핵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신체 훈련은 OGG1의 활성도를 증가한다고 하는 보고를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변성 단백질, 즉 이 단백질의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변성된 단백질이 나타났을 때 이 단백질을 처리하는 인체의 중요한 시스템이 유비퀴논하고 프로테아솜 콤플렉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런 프로테아솜 콤플렉스의 활성도가 높아지면 단백질 전환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단백질이 빨리빨리 교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어떤 산화적 손상이 이루어진 이런 단백질이 누적되는, 그로 인해서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춰준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리면, 노화된 쥐의 경우 O2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Old Exercise. 이 쥐가 정기적으로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세포 핵과 또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산화적 손상 지표 HDG, 목소 HDG의 그 양을 현격하게 감소시켜 주더라. 그래서 세포 핵 내에서는 약 52%,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46% 정도 그렇게 감소시키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화적 손상의 지표가 감소한 것은 결국은 젊은 쥐, 아주 건강한 젊은 쥐와 같은 수준으로 이런 그 위험성을 낮춰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변화는 결국 OGG1, 아까 설명드린 그런 그 리페어, 즉 DNA 리페어를 일으키는, 즉 손상된 DNA의 복구에 작용하는 OGG1과 같은 효소의 증가와 수반에서 일어난다. 이런 점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난 20년간 축적된, 말씀드렸듯이 많은 연구들이 암의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운동이 암의 예방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암의 항암 치료, 즉 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였을 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CRF, 즉 Cancer Related Fatigue, 피로 증상인데요. 운동은 결국 이런 그 피로를 현저히 경감시키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신체적 상태를 개선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운동은 이런 적극적으로 운동 중재를 통해서 치료의 과정에 개입시켰을 때 암의 생존율과 재발률에 영향을 미친다,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12~13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 엑서사이즈 인터벤션, 운동 중재를 효과를 본 연구들은 주로 가벼운 걷기와 같은 그런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런 연구들도 대부분 현저한 사망률의 감소라든가 생존 기간의 연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더 많은 그 연구들이 암의 진행이나 재발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했을 때, 운동을 병행했을 때 튜머의 성장 억제 효과가 잘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로 더 많은 새로운 그 발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운동할 때 항암적 측면에서 운동의 강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운동뿐만 아니라 6m 이상, 6m 이상이라고 하면 휴식시 수준의 4배 정도 이상 되는 그 정도의 비거러스 운동이다. 왜 비거러스라고 하면은 매우 활기찬 운동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될 수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영어로 라이트, 가벼운 운동,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 운동, 중간 정도의 운동, 그 다음에 헤비 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비거러스 운동은 모더레이트 운동 이상의 또 헤비 운동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거러스 운동이 암의 진행과 재발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요게 예로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고요. 또 기존의 유산소 운동에 저항 운동을 병행할 때 더욱더 높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저항 운동의 필요성은 왜냐하면은 암 환자의 경우에는 머슬 로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손실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근육의 생성이 사실은 암을 이겨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은 비거러스 운동이 상당히 암 진행의 위험도를 낮추고 또 높은 강도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암 환자가 과연 그 정도의 비거러스한 운동을 6m 이상의 비거러스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그 암 환자의 여러 가지 체력적 수준이나 건강 상태, 또 질병의 상태에 따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정도의 높은 운동이 오히려 더 항암적인 측면에서 이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요법이나 화학요법과 더불어서 운동이 포함되었을 때 어떤 치료에 보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기전적인 그 과정은 조금 다음 슬라이드로 설명이 가능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레독스 처음에 말씀드린 호미오스테이스와 암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 세포의 경우에는 결국 이 레독스 호미오스테이스가 낮은 수준에서 일어난다. 즉 ROS의 생성도 낮고 그것을 처리하는 이제 용량도 높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암세포의 경우에는 ROS의 생성도 높고 그것을 처리하는 수준도 매우 높다. 그러나 이제 이 선을 넘어섰을 때 세포의 자살이 유도되게 되는 것인데 암세포의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치료적인 접근, 즉 화학적 요법이라든가 방사선 요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ROS의 생성을 급격하게 높여서 세포의 죽음, 즉 정상세포도 타격을 입지만 암세포는 특히 이제 ROS의 생성이 높아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밀어주면 이런 그 세포 아포토시스의 또 세포 사멸의 그 과정이 더 촉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런 이례적인 치료의 개념에서도 운동이 개입돼 요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새로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물론 화학요법이나 또는 방사선요법을 받고 나서 약 2~3시간 이내에 운동을 하는 것은 적극 금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산화적 손상의 상태가 높은 상태에서 운동이 하게 되면 산화적 손상이 더욱더 증폭이 돼서 정상세포까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차를 가지고 운동을 수행을 한다. 암치료의 과정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로서 제시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아주 중요시되는 것은 우리 근육세포와 암세포 사이의 크로스톡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을 수행을 할 때는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우리 이제 운동을 할 때 교감신경계의 흥분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비거러스한 운동이 어떻게 암에 작용하느냐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높은 것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강도의 어떤 역치, 즉 뭐 VO2 max의 60%라든가 70%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비로소 급격하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운동 강도의 수준이 높아졌을 때 세포 내에서 사이클릭 AMP라든가 PKA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이 PGC1 알파의 그 전사 촉진 효과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세포 내에서 이 마이오카인이 많이 이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에서 생성되는 사이토카인 또 성장 인자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마이오카인이 이제 결국 암세포에 가서 RONS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여기 뉴클리어 팩터 카파 B와 같은 전사 인자의 그 활성도를 좀 낮춰서 이것은 이제 종양세포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양세포의 증식이나 성장을 억제한다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그 운동을 급성적으로 수행했을 때 세포의 아포토시스를 촉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RONS를 낮춰서 종양세포의 그 성장을 억제한다고 하니까 상반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급성적인 상태냐 치료의 과정에서 급성적으로 일어나는 요법적 상황이나 아니면은 좀 더 장기적인 입장에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암의 예방과 또 억제의 측면에서 이 마이오카인의 어떤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피네프린에 대한 경로를 여기 또 설명하고 있고요. 결국은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경로로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이 ROS가 AMPK라고 하는 이제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 엔자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효소의 활성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PGC1 알파의 경로를 거쳐서 결국은 마이오카인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이 마이오카인이 종양세포와 상호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이오카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근육에는 내부비 기관으로 또 어떤 물질을 생성하는 기관으로는 전혀 여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운동이 근육에서의 마이오카인의 생성 많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속속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아이리신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친숙한 여러 가지 마이오카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요즘에 가장 많이 이제 암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SPARC라고 하는 것이죠. Secreted Protein Acidic and Rich in Cysteine이라고 하는 요 마이오카인은 특히 많은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그런 그 마이오카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PARC는 운동할 때 종양세포 내에서 산화적 손상을 완화시켜준다. 그래서 엔티 캔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항산화 효소에 여러 유전자를 자극해서 그러한 전사를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치료의 과정에서 이 CRF에 대한 정보와 신체 정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윈서 등의 연구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치료의 과정에서 개입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치료의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진다 하는 것이 현재 많은 연구로 인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연구를 소개해드리면 암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이 점선은 운동 중재를 시키지 않은 비교 그룹이고 이 실선은 운동 중재를 시키는 그룹인데 운동이 끝난 이후에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암 치료에 또 암 자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피로의 수준이 매우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운동 중재가 이 암 치료의 과정에서도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의 항암 효과에 대한 기존적 연구들은 운동 유발성 ROS가 또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세포 잔혈사가 촉진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DNA의 복구 시스템이 개선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항산화 방어 용량, 즉 항산화 요소의 전사를 트랜스크립션을 증가시킴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운동의 요법적 효과는 골격근과 종양세포의 상호작용, 크로스톡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마이오카인과 종양세포 내 레독스 밸런스에 의해서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사선이나 화학요법에 보조적으로 운동을 사용하는 그런 그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는 운동의 양이라든가 시점이라든가 운동의 형태라든가 이것을 환자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운동의 항암적 효과, 즉 세포 수준에서 암을 감소시키고 또 재발률이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서 과거의 가벼운 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6m 이상의 비거러스한 운동, 그리고 저항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새로운 발견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다 세분화되고 실제적인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상호작용이 사실 필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ACSM에서 가이드라인도 발표하고 또 암 치료 과정에서 운동을 적용시키는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미 오래전에 많이 시행돼서 그런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필드에서 임상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이런 점이 잘 확립되어 있지 못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과정에 많은 그 시스템이 정비되고 또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